오늘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위반 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본 채널의 지난 영상에서 정부가 위반 건축물 양성화를 적극 추진한다는 데 대하여 설명드린 바가 있는데, 이번에 국토부에서 보다 더 구체적인 대책이 발표되어 이에 대하여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타스건설사무소의 김민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민감한 문제인 위반 건축물 및 불법 건축물의 양성화에 관한 것으로 10월 1일 정부에서 발표한 위반 건축물의 합리적 관리 방안에 대한 정부의 발표 내용입니다. 저는 지난 영상에서 위반이나 불법 건축물에 대한 합법화나 양성화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또 여러 질문을 지었습니다. 이 가운데는 소유한 건물의 위반 사항을 어떻게 양성화할 수 있느냐는 것들이었는데, 이에 대하여 정부에서 구체적인 관리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오늘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건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나 수익형 건축사업, 그리고 경매나 공매에 관심을 가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그럼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보유하신 땅이나 취득하고자 하는 대지에 대한 기본 설계, 즉 가설계를 해보시기를 원하시거나, 또는 경매나 공매, 그리고 위반 건축물 등으로 용도 변경이나 리모델링 등이 필요하신 분은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연락처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기본 설계를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첫 번째로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위반 건축물 합리화 관리 방안의 주요 내용으로, 정부는 근본 11년 만에 소규모 주거용 위반 및 불법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합니다. 그러니까 10월 1일 국토교통부는 위반 건축물을 일시 해소하고 신규 불법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위반 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을 발표한 것으로, 그동안 위반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는 과거 5차례에 걸쳐 이뤄졌으며 이번에 11년 만에 역대 6번째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위 특정건축물법 시행에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는데, 여기서 양성화 대상 범위나 심의 기준 등 세부 입법 사항은 2014년 추진 사례를 바탕으로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조처는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대선 공약인 미신고 특정 건축물 양성화 조치에 따른 주거 안전 보장을 구체화하는 차원이며, 국회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여당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실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7월 말 특정 건축물인 위반 건축물 합리적 관리 방안을 신속 추진 과제로 선정하여 특히 주거용 위반 건축물인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비아파트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집계된 데다, 대부분 이런 건물들은 건축 기준이나 절차에 따르지 않아 붕괴나 화재에 취약한 건물들로, 여기에 거주하는 서민의 주거 환경을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많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해졌다는 것입니다. 다만 정부의 위반 건축물 양성화 조처는 법을 지킨 사람들에 대한 형평성 훼손과 불법 조작 우려로 국토부 담당자는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또 양성화되지 않겠느냐는 기대, 심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이 진짜로 마지막 양성화라는 심정으로 합리적 관리 방안을 준비했다는 것인데, 국토부는 양성화 사례가 더는 반복되지 않도록 건축 규제를 개선하고 불법 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의 일조 기준을 조정하고, 노후주택의 외부 계단, 옥상 등에 설치되는 비가림 시설과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보일러실에 대해 층수나 면적 산정을 제외하는 특례를 신설하게 한 것이 주요 골자이고, 아울러 준공 이후 발생하는 불법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건축물 사후 점검제를 도입하고, 건축 전문가가 건축물의 불법 여부를 수시로 진단하는 건축물 성능 확인제를 신설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계약 시 건축물 대장상 위반 사항 확인을 강화하고, 매수 이후에도 위반 행위를 한 이전 건축주 등에게 구상권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시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고,
일반 국민도 쉽게 건축물 위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정보 제공 사이트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토부는 제도 강화 방안이 국회에서 특정 건축물법과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개정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왜 지금 이 대책이 나왔는지 그 배경부터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60만 건에 달하는 위반 건축물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는 전체 건축물의 약 2.6%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특히 대부분은 대형 상업시설이 아니라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 즉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서 발생한 위반입니다. 예를 들어 베란다를 불법으로 확장한다든지 방을 여러 개로 쪼개어 임대를 한다든지 혹은 옥상이나 일조권으로 계단식으로 줄어든 부분에 불법 가건물을 올려놓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위반은 안전에도 문제를 일으키고 주변 이웃의 일조권이나 주거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쳐 그동안 정부는 이행강제금 제도를 통해 위반을 바로잡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행강제금을 내고도 위반 상태를 그대로 두는 경우가 많았어. 결국 돈만 내면 불법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졌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새로운 접근을 선택하여 과거처럼 단순히 봐주거나 반복적으로 양성화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 양성화와 동시에 근본적인 관리체계 개편을 병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한시적 양성화를 어떻게 진행시킬 것인가로.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은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 양성화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모든 위반을 다 합법화해주는 것이 아니라 안전에 문제가 없고 주변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위법이나 불법의 형태는 아주 다양한데, 예를 들어 건물 구조상 위험하지 않고 이웃의 일조권이나 통행권을 가리지 않는 작은 증축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고, 반대로 건축물의 구조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주거 환경을 크게 해치는 경우는 절대로 양성화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양성화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자진 신고를 하면 심사를 거쳐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합법 건축물로 편입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위반 상태로 불안하게 살아가던 건축물,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에게 법적 안정성이 보장되는 효과가 있어 정부는 이를 통해 위반 건축물의 상당 부분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와 관리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제도와 관리 체계의 대대적 변화로. 이번 대책이 단순히 양성화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즉 정부는 앞으로 다시는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전반을 손질하는 개혁안을 함께 내놓았는데, 먼저 사전 차단 장치 강화 조치로 정부는 인공지능과 항공사진, 분석을 활용해 불법 건축 행위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용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고와 조회를 쉽게 하고 국민 누구나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행강제금 제도의 개편로 앞으로는 원상복구가 이루어질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계속 반복해서 부과합니다. 단순히 한두 번 내고 끝나는 방식이 아니라 불법 상태가 유지되는 한 지속적으로 부담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임대 수익을 목적으로 한 위반에는 가중 부과를 적용하여 영리적 불법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법과 제도의 합리적 정비로 그동안 과도하게 규제되어 불필요한 위반을 양산한 규정들도 손질합니다. 예를 들어 1조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고 옥상 미가림 시설 같은 생활형 시설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허용하도록 바뀝니다. 또한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보일러실 같은 필수 공간은 연면적 산정에서 제외하여 불필요한 위반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사후 관리를 강화를 하겠다는 것으로 정부는 건축물 성능 확인제를 신설해 건축물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또한 사후 점검제를 도입해 위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함으로써 제도권 내에 들어온 건축물이 다시 불법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다섯 번째로 기대되는 효과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는데, 이번 대책이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여러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먼저 기존 위반 건축물이 대거 정리되어 도시 주거 환경이 개선되며 그동안 위법 상태로 불안정하게 살아온 소유자나
임차인들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위반이 발생하기 전에 차단하고 발생하더라도 강력히 제재하는 체계가 마련되어 반복되는 양성화 논란을 종식할 수 있어 결국 이번 대책은 단순히 한 번의 양성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건축 문화와 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로잡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6번째로 언제 위반이나 불법 건물을 양성화될까로 근본 발표에 대한 의견과 함께 마무리 말씀을 드려보면 아마 현재 위반 건축물을 보유하신 분들은 다소 실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 위반 및 불법 건축물의 양성화에 대하여는 꾸준하게 각종 언론에서 언급된 데다 특히 최근에는 지난 7월 31일 여러 신문과 방송에서 위반 건축물을 한시적으로 양성화시킨다는 보도가 나와 본 채널에서도 이에 대하여 영상으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당사에도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셨는데 현재는 서울시의 경우 각 구청에 위반 건축물 해소를 위한 상담실을 운영하는 가운데 일반 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이 상향되는 만큼에 대하여 양성화하겠다고 하지만 사실 이마저도 일조권과 주차대수 문제로 현실적으로 별 도움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10월 1일 발표된 오늘 설명한 내용도 국토부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소위 특정건축물법 시행에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하여 여기서 양성화 대상 범위나 심의 기준 등 세부 입법 사항을 국회 논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정한 기준도 내년 상반기에나 실현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현재 위반 건축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은 또 그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답답한 상황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번 발표된 관리 방안을 보면 1조 기준을 조정하고 노후주택의 옥상 등에 설치된 비가림막과 다세대 주택 등의 보일러실을 층수와 면적에서 제외한다는 정도만 언급되어 다양하고 복잡한 다른 형태의 위반이나 불법 내용을 어느 정도 반영될 것인지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즉 위반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위반 건물을 합법화시키는 데는 일조권 외에도 특히 주차대수, 대지안의 공지, 건폐율, 용적률 등도 맞아야 하는데 이런 사항은 어떻게 될지 문제인 것입니다. 물론 모든 형태의 위법과 불법을 일시에 해소시켜주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또 이러한 양성화는 법을 지킨 사람들의 대한 형평성 훼손과 불법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로 합법적인 절차와 법률을 통해야 한다는 점과 그나마 이번 기회를 통하여 그동안 불합리하다고 말이 많은 일조권 조항을 대폭 손을 본다거나 노후주택의 외부 계단 및 옥상 등에 설치되는 비가림 시설과 다가구 다세대 주택의 보일러실에 대해 층수 또는 면적, 산정을 제외하려는 움직임 등은 대단히 기대가 되는 규정이 아닐 수 없기는 합니다. 자, 이제까지 위반 건축물 및 불법 건축물 양성화에 따른 정부 대책에 대해 첫째, 정부에서 발표한 위반 건축물 합리화 관리 방안의 주 내용. 두 번째로는 왜 지금 이런 대책이 나왔는지 그 배경에 대하여. 이어서 세 번째로는 한시적 양성화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또 다음 네 번째, 제도와 관리 체계의 대대적 변화.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러한 발표에 따른 기대되는 효과. 마지막 여섯 번째는 그렇다면 언제 위반이나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시킬 것인가로 근본 발표에 대한 의견까지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한시적 양성화와 관리체계 개편이라는 두 가지 축을 동시에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에는 문제가 없지만 제도권 밖에 있던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을 정리하는 한편 앞으로는 불법이 반복되지 않도록 강력히 관리하겠다는 것인데 혹시 오늘의 말씀에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혹시 보유하신 땅에 대한 기본 설계, 즉 가설기를 해보시기를 원하시거나 또 기존 건물이나 경매 등으로 취득한 건물을 용도 변경하거나 리모델링 등이 필요하신 분, 그리고 일반 건축물과 수익형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나 리모델링 등이 필요해서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제 연락처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는 분들에게는 이에 따른 기본 설계를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